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2025년 8월 주말 런던 더비를 앞두고 첼시는 콜 팔머의 부상으로 인해 다소 전력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 경기 전 워밍업 도중 사타구니 통증이 악화되었고 그의 결장은 이번 경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다시 한번 조앙 페드로와 리암 델렙의 투톱 조합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첼시는 현재 무드리크의 도핑 징계, 코릴의 무릎 십자인대 부상, 바디아실, 라비아, 켈리먼 등의 전력 이탈로 다소 전력이 약화되었지만 최근 흐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선제 실점을 극복하고 5대1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 경기에서는 조앙 페드로의 첫 리그 골과 함께 에스테바오 윌리안이 18세 121이라는 나이로 첼시 역사상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도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첼시는 최근 12경기 중 10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클럽 월드컵 우승 이후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는 2002-03 시즌 이후 리그 초반 2경기 연속 무승 기록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홈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풀럼은 시즌 초반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직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논란의 판정 속에서도 에밀 스미스 로우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와의 EFL컵 2라운드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9경기 연속 실점 중으로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싱데이에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첼시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첼시는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20회 이상 맞대결 중 단 8.3%만 패배하며 가장 낮은 패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홈에서의 강세와 최근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팀은 보다 조직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부상과 부진, 그리고 감독에 대한 압박 속에서 시즌 초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무릎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이며 누사이르 마즈라위 역시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이번 경기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그림즈비 타운과의 EFL컵 충격적인 패배 이후 아모림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는 불안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알타이 바이인디르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비진에는 마티아스 대 리흐트, 레니 요로, 루크쇼가 복귀할 수 있고 미드필드에는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카세미르 혹은 마누엘 우가르테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난데스는 최근 승격팀 상대로 8경기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공격에서는 새로운 영입 벤자민 세스코가 리그 첫 선발을 치른 이후 다시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은베우모와 마테우스 쿠냐가 이 선에서 지원할 전망입니다. 한편 벌리는 부상자 명단에 제키 암두니, 마누엘 벤슨, 조던 바이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코너 로버츠는 복귀를 앞두고 있으나 이번 경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아르만도 브로야, 악셀 튀앙제베, 바시르 험프리스는 주중 경기에 첫 출전했고 이번 주말 경기 출전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콧 파커 감독은 선덜랜드전 승리 당시에 라인업에 가까운 선발 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메뉴 소속이었던 마르틴 두브라브카와 하니발 메브리, 그리고 지난 주말 득점자인 조시 컬런과 제이든 앤서니가 출전 대기 중입니다. 메뉴는 지난 수요일 사부리그 그림즈비에게 충격적인 EFL컵 탈락을 당하면서 시즌 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초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감독 역사상 퍼거슨 이후 최저 승률을 기록 중이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 회복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는 지난 23경기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승격팀에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홈에서의 전적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13번의 홈 경기 중 8경기를 패한 바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반면 벌리는 토트넘전 0대3 패배 이후 선덜랜드와 더비 카운티를 상대로 홈 2연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더비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파커 감독은 이 경기들을 통해 신입 선수들에게 실전 감각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벌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메뉴를 최소 8번 이상 방문한 팀 중 절반 이상 무패를 기록한 3팀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뉴가 홈에서의 우세와 승격팀 상대로 강한 면모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의 부진과 불안정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벌리가 승점을 챙기고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이적설로 인해 전력이 완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브 비수마 선수는 가벼운 부상과 징계 문제로 아직까지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갈라타사라이 이적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피지컬 상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데안 쿨루셉스키, 라두 드라구신, 제임스 메디슨, 고타 타카이, 브리안 힐 등은 출전이 불가능하며 데스티니 우도기와 마노로 솔로몬 역시 경기 직전까지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거둔 완승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안정적인 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리샤를리송과 브레넌 존슨 두 선수는 개막 후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노리고 있어 공격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반면 본머스는 컵대회에서의 탈락을 뒤로하고 리그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리안 아라우오 선수가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애덤 스미스 선수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네스 우날과 루이스 쿡도 9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어 총 3명의 주전급 선수가 결장하는 셈입니다. 이아롤라 감독은 컵대회에서 신입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번 경기는 타베르니어, 세메뇨, 데이비드 브룩스, 에바닐슨으로 구성된 주전 공격 라인을 복귀시켜 본격적인 승점 확보를 노릴 계획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말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2대0으로 꺾으며 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역습골과 상대 골키퍼 제임스 트라포드의 실수를 유도한 추가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고 후반전에는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승리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무리뉴, 콘테에 이어 2개의 다른 팀으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홈에서 승리를 거둔 3번째 감독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아스널에 이어 득실차로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두어도 단독 선두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랭크 감독이 이끄는 팀의 훌륭한 경기력을 감안하면 팬들은 무승부조차도 만족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4번째로 프리미어리그 개막 3연승을 달성하게 되며 2021-22 시즌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3연승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동시에 기록하게 됩니다. 본머스도 최근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런던 원정 6경기 연속 무패라는 기록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을 상대로 1승 1무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현재 토트넘의 기세를 고려하면 본머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메뇨 선수의 존재로 인해 공격에서 위협은 가능하겠지만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조직력과 전력 모두 안정적인 상태이며 홈 이점을 활용해 리그 선두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최소한 하루 동안이라도 토트넘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이후 2경기에서는 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벌리전에서는 수비의 핵심인 데니얼 발라드 선수가 전반 9분 만에 사타구니 부상으로 교체되었으며 이 부상으로 인해 오는 9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덜랜드는 발라드를 비롯해 아지 알레세, 데니스 시르킨, 루크 오나인, 레오 피르 예엘데, 로망 먼들 등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며 미드위크 컵 경기에서 사타구니 통증으로 교체된 나이얼 허긴스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미드위크 컵 경기에서 중앙 수비수 역할을 소화했던 노르디 무키엘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젠슨 실트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브렌트포드 역시 본머스전 승리 이후 일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프랭크 오니에카 선수는 후반 막판에 교체되었고 비탈리 야넬트, 구스타보 누네스, 파리스 마고마, 유누스 코낙 등도 회복 중입니다. 또한 이적설이 돌고 있는 요한 위사 선수는 팀 훈련은 소화했으나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감독이 직접 밝혔습니다. 선덜랜드는 벌리전에서 자이든 앤서니와 조시 컬런에게 각각 골과 도움을 허용하며 0대2로 완패했고 미드위크 컵 경기에서는 챔피언십 소속 허더즈필드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다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기 탈락이 향후 리그 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선덜랜드는 2001-02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 2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인 브렌트포드는 최근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개막전에서 패배한 후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댕고 우아타라 선수의 데뷔골로 승리했고, 본머스와의 컵 경기에서도 파비오 카르발류와 이고르 티아구 선수의 골로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올 2025년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만 총 23점을 획득하며 리그 내 원정 최강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승격팀을 상대로 8연승을 기록 중이며 선덜랜드와의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도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과 흐름을 고려할 때 브렌트포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선덜랜드는 발라드 선수의 이탈로 인해 수비력에 타격을 입은 상태이며 브렌트포드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아내기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이적 시장에서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이적설로 인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쿠냐와 라얀 아이트 누리가 팀을 떠났고, 공격수 요르겐 스트란드 라르센 또한 뉴캐슬 이적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는 스트란드 라르센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EFL컵 경기에서는 2골을 넣으며 팀의 3대2 역전승을 이끄는 등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본머스전에서 퇴장당했던 토티 고메스는 컵 대회에서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해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합니다. 중원 자원인 주안 고메스, 데이비드 몰러 울프, 마샬 무넬시는 컵 경기에서 휴식을 부여받으며 체력 안배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에서 개막 2연패를 당하며 좋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0대4 대패, 본머스전에서는 전반 중반부터 수정 열세 속에 0대1로 패하며 아직 리그에서 승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막판부터 이어진 부진의 연장선으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단 1무만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8월 한 달간 몰리뉴 스타디움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2011년 이후 8월 홈 경기에서 11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기준 8월 홈 3경기에서는 브라이튼, 첼시, 맨시티에게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도 우려됩니다. 개막 2경기에서 팀 전체 슈팅이 단 15회에 불과할 정도로 찬스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란드 라르센이 이적할 경우 공격력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은 2018년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 몰리뉴에서 관중이 있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에버튼은 시즌 개막전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패했지만 이후 새 구장 힐 디킨슨 스타디움 개장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2대0으로 제압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새로 영입한 잭 그릴리쉬가 데뷔전에서 2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며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어진 컵 대회에서도 맨스필드를 상대로 여유롭게 2대0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마치고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간다면 에버튼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분위기로 다음 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10경기 중 5승을 거두었고, 무실점 혹은 1실점 이하의 경기가 무려 13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1-22 시즌 맨시티 이후로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즈전처럼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에버튼은 충분히 승점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첫 승보다는 승점 2를 확보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으며, 스트란드 라르센의 이적 여부 역시 팀 전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 핵심인 이선 암파드와 아웃타나카를 무릎 부상으로 인해 국제 A매치 휴식기 이후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아 오카포 또한 지난 수요일 사타구니 부상을 입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뉴캐슬에서 이적해온 션 롱스태프가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 가장 많은 찬스를 창출한 안톤 슈탁 그리고 일리아 그루에프가 중원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도미닉 캘버트 르윈이 컵 대회에서 30분 출전 후 페널티킥을 놓쳤지만 이번 경기 선발도 가능하며 조엘 피로에 혹은 루카스 은메차가 최전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이삭의 결장과 함께 리버풀전 퇴장으로 앤서니 고든이 3경기 출장 정지를 받아 이번 경기에도 결장합니다. 또한 파비안 셰어, 조엘린턴, 산드로 토날리 역시 부상으로 인해 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 이적생 말릭 티아오와 제이콥 램지가 각각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선발 데뷔할 가능성이 있으며, 월 오술라도 공격진에서 선발로 나설 수 있습니다. 오술라는 직전 리버풀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동점골을 터뜨리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즈는 개막전에서 에버턴을 1대0으로 꺾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이후 아스날에게 0대5로 대패하고 컵 대회에서는 셰필드 웬즈데이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니엘 파르케 감독은 특히 셰필드전에서 25개의 슈팅을 하고도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럽고 아프다 고 말하며 마무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리즈는 홈인 엘런드 로드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2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는 파르케 감독 체제하에서 가장 긴 무패 기록과 타이입니다. 상위 두 리그 기준으로는 1991년, 1992년에 31경기 무패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리즈는 최근 6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르케 감독은 뉴캐슬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패배가 없고 현 뉴캐슬 감독인 에디 하우가 과거 본머스를 이끌 당시에도 무패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캐슬은 개막전 아스톤 빌라전에서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어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리드를 잡았으나 경기 막판 100분에 실점하며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감정이 매우 복잡한 경기였다 면서도 선수들의 투혼과 에너지에 대해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최소 1명의 공격수 영입을 추진 중이며 리즈전에서는 승리를 통해 최근 리그 3경기 무승 사슬을 끊고자 합니다. 엘런드 로드에서 뉴캐슬은 14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중 7승을 거두며 50%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승격팀 상대 리그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7경기에서는 3골 이상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즈는 홈에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심 전력 이탈이 많은 뉴캐슬을 상대로 승점을 노릴 수 있겠지만 뉴캐슬 역시 대체 자원이 뛰어난 편이며 이번 경기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주드 벨링엄, 엔드릭, 페를랑 멘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등 주요 자원들이 결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비 알론소 감독은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기 때문에 직전 경기였던 레알 오비에도전과 비슷한 선발 명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로드리고 대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른쪽 풀백은 이번에도 다니 카르바할이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제치고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 수비는 루디거와 후이센 조합이 유력하며 밀리탕은 벤치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에서 징계로 결장했던 베단 무리치와 마누 모를라네스가 돌아오며 두 선수 모두 선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파블로 토레는 10번 역할을 맡아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예정이며 세르이 다르데르와 토니 라토 역시 선발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니 라토는 미드필더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25-26 시즌 개막전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레알 오비에도와의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으며 음바페가 2골을 넣고 비니시우스가 추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비아레알, 바르셀로나, 헤타페, 아틀레틱 빌바오와 함께 리그 2연승을 기록 중인 5개 팀 중 하나입니다. 팬들은 국제 휴식기 전에 또 한 번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와의 치열한 선두 경쟁을 생각하면 매 경기에서의 실수는 곧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알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와의 2차례 맞대결 모두 승리했으며 그중 하나는 이번 경기가 열리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대1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레알은 마요르카와의 75번 맞대결에서 46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요르카는 개막전에서 바르셀로나에 0대3으로 완패했고 경기 초반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셀타 비고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후반 막판 마테우 모레이의 동점골로 가까스로 승점을 챙겼습니다. 마요르카는 현재 승점 1점으로 16위에 머물러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일으킬 경우 순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는 리그 10위를 기록했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과는 단 4점 차이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상위권 경쟁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마요르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은 2023년 2월이며 베르나베우에서의 리그 원정 승리는 2009년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오랜 기간 원정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가 첫 실점을 안길 수 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레알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흐름을 고려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3연승을 달성하며 국제 휴식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퇴장을 당했던 사무엘 에센데가 아직 한 경기 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에도 결장합니다.
이에 따라 전방은 메르트 코무르가 계속해서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는 크리스티안 야키치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한노아 마센고와 로빈 페라우어가 양쪽 8번 자리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는 프라이부르크전과 마찬가지로 크리슬랭 마치마, 제프리 하우벨루, 케벤 슐로터베크의 3백이 다시 한번 나설 전망이며 바이에른의 공격진을 막아내기 위해 최고의 수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3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3골 이상을 넣은 경기였습니다. 해당 기간 13경기 중 11경기에서 1골 이하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공격력이 다소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우크스부르크는 올 시즌부터 지휘봉을 잡은 산드로 바그너 감독 체제 아래 첫 번째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바그너 감독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독일 대표팀 수석 코치 출신으로 프로팀에서 감독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8월 중순 DFB 포칼에서 할레셔를 2대0으로 꺾으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과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바이에른을 상대로 최근 6경기에서 모두 패배했고 매 경기 최소 3실점 이상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WWK 아레나에서는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이번 경기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빈센트 콤파니 감독 체제 하에서 올 시즌 3경기에서 무려 1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했는데 이 경기에서 루이스 디아스는 단 2차례 슈팅으로 2골을 성공시키며 놀라운 결정력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조슈아 키미히가 디아스와 해리 케인을 후방에서 지원할 것이며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는 여전히 주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는 다여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상대의 슈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유일한 클린시트를 단 한 차례 기록했으며 최근 7경기 중 단 한 경기만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활동량은 인상적인데 라이프치히전에서 125.4km를 뛰며 2011년 이후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 누적 이동거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바이에른은 지난 시즌 3라운드 이후 줄곧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클럽 월드컵에서는 3승 2패의 성적을 거두었고 슈퍼컵과 포칼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원정에서는 최근 12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해리 케인과 디아스가 제 기량을 발휘할 경우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시즌 초반 분위기는 좋지만 최근 홈 성적을 고려하면 바이에른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